우리는 존재에 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12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면 멸망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그린 뉴딜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전례 없이 증가시키고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린 뉴딜의 주요 사상은 정부가 화석 연료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사용을 급격하게 금지시키고 대부분 태양력과 풍력의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강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난방이나 농업, 공장 운영, 자동차 운전까지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에너지의 80%를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에너지는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태양력과 풍력을 권장하기 위해 정부가 수십 년간 보조금을 지원하고 행정명령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태양력과 풍력 에너지의 사용률은 단 3.4% 뿐입니다. 우리가 태양력과 풍력을 에너지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날씨가 맑아야 하거나 바람이 불 때에만 작동하는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 어떤 마을이나 도시 또는 어떤 국가도 태양력과 풍력의 사용은 50%도 못 미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 뉴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만약 우리가 운수사업, 제조업,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 에너지 산업의 통제권과 또 에너지의 주요 사용자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에게 양도한다면 자신들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이라는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화석연료 사용을 그만두지 않으면 거대한 파괴와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적인 이야기들을 유엔과 같은 권위 있는 기구로부터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듣지 못한 이야기도 있죠. 그것은 그러한 예언들이 10년 동안의 긴 기록에서 계속 빗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빗나감의 정도는 다트보드 하나를 맞추지 못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1989년 언론들은 유엔이 예측한 것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만약 2000년까지 지구온난화의 경향이 역전되지 않는다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지구 표면의 국가들 모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죠. 이제 2000년이 지나고도 거의 20년이 더 흘렀지만 지구의 표면에 있는 그 어떤 나라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고 건강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기후의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덥게 만드는 온실가스라고 거듭거듭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그림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원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영향력은 우리가 들어왔던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해온 이래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0.03%에서 0.04%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이것은 지구 평균 기온을 약 화씨 2도 정도를 상승시켰을 뿐이죠. 또한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지구 표면의 녹지화와도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구가 녹지화된 면적을 보면 지구에서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녹지화된 면적은 실제로 지금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소한 10배가 되어야 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은 25도 정도 더 높았을 때만 존재하는 수준의 면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례 없는 녹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기후의 위협으로부터 아주 안전합니다. 무소속 단체인 국제환경재앙자료연구소는 이상 고온이나 홍수, 폭풍이나 태풍, 그리고 가뭄 등과 같은 기후 관련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수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건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줄어들었음을 그들은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화석연료 에너지로 인해 만들어진 시스템들 때문입니다. 즉 난방이나 에어컨, 튼튼한 건축물, 그리고 대규모 관계의 날씨 예보 시스템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기후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안전하게 막아줄 힘을 얻은 덕분이죠. 화석연료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안전했던 기후를 인간의 손에 의해 위험하게 바꾸었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적으로 전 인류에게 위협을 가하던 기후를 인간의 손을 통해 안전하게 만들어준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석연료는 실제적인 위협이 아니라 인류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늘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을 통제하는 인류의 능력이었습니다. 인류의 그 능력은 인류의 수명이나 수입, 건강과 여가시간, 그리고 교육 등의 증대를 가져왔고 또 화석연료에 대한 접근성의 증대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탄소 대체 에너지를 찾는 노력을 그만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체 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훨씬 풍부하고 신뢰성이 있는 에너지여야 합니다. 현재 가장 유망한 형태의 대체 에너지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태양력과 풍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신뢰성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전혀 없는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스웨덴은 이미 총 전력의 40%를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70%가 넘죠. 원자력 에너지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지금까지 인류가 창조해낸 에너지의 형태 중 가장 안전한 에너지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린 뉴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 1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화석 연료에 대한 반대는 물론이죠. 저렴하고 풍부하고 신뢰성 높은 형태의 모든 에너지를 반대하는 그린 뉴딜은 우리를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 결코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뉴딜 그 자체야말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셈이죠. 핸더슨 신학대학교 김에스더였습니다.